시험 범위중에 전문가 제일 힘들고. 책 페이지 340페이지. 오늘은 설명 조금만 하고 문제 풀 거니까 여기는 문제 좀 같이 풀어보고 질문도 좀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340페이지, 345페이지. 읽는 친구들은 하겠지. 일단은 한번 뜻을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340하고 341페이지 그냥 쭉 한번 읽으세요. 그냥 쭉.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들도 많이 낄 거야. 근데 한번 쭉 읽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지 내용 정리가 더 잘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어려운 말이 많지? 뭔 말인지 알겠어? 전기를 지난번에 만들었어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 전자기 요소에 대해서 지난번 내용을 배웠던 거고, 오늘은 전기를 수송,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전기를 각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는 건 아니잖아, 그치?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보내준다는 건 알지? 그치? 응. 발전소 어디 있어? 정말 발전소 어디 있어? 전기 만드는 거? 네 집 앞에 있어? 그치?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 대부분 다 본 적 없는데요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대부분 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발전소는 그리고 그 물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보통 바닷가에 많이 건설을 해. 바닷가에 건설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보통 도시랑은 많이 떨어져 있어. 근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봐봐. 발전소야. 전기 만들었으면 전기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집이 있으면 집까지 그냥 전선을 쭉 연결하면 전기가 오겠지. 전기는 전선을 타고 가니까. 이게 수송인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라는 건 전선을 타고 가는데 전선을 타고 가는 동안 전기가 보내준 것만큼 그대로 도착하지는 않아. 그거는 얘네가 에너지 전환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전선에 전기가 흐르기만 해도 전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전기가 날아가. 그러니까 손실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대로 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에너지를 발전소에 만든 거를 가정으로 도시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읽어보면. 그러면 손실은 많은 게 좋아? 너는 이제 턱 깨고 이제 잠자려고 폼 잡고 있어? 안 자려고 포즈를 해야지. 자기 좋은 포즈를 잡고. 어떻게? 손실은 적어야 되겠지. 될 수 있는 한 만들어서 최대한 그대로 오는 게 좋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식을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자, P는 전력이거든. 전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가 전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걸 송전선이라고 표현해요. 송전선. 보내는 송자. 전선. 전기를 보내는 전선이죠. 송전선. 송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손실되는 전기를 손실 전력이라고 하거든. 이 손실 전력의 크기가 I 제곱 R 이렇게 되는 거야. I 제곱 R. I는 전류 값이고 R은 저항이야. 이제 하나씩 다 짚어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니네들이 쭉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용어들이 어려워서. 여기서 이제 그나마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가 저항인데 저항이 뭐냐라고 하면은 막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도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지 않아? 전선에 저항이 있다라는. 전기가 전선을 따라서 흐르기는 해도 모든 물질이 전기가 통하는 정도가 달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고 절연체, 부도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어. 부도체라는 건 전기가 잘 안 흐르잖아. 이런 건 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도체는 전기가 잘 흘러. 저항이 작지. 근데
저항이 작은 거를 전기가 흐르는 용도로 쓰는 거지 저항이 없는 물질은 없어. 저항이 적은 물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항이 0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0이 아니다 보니까 손실 전력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저항이 낮은 물질을 쓰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는 있어.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34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선의 저항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게 작아져야지 손실 전력이 줄어들죠.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거기 나와 있지만 전기가 통하는 그 전선 자체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금속으로 전선을 만드는데 금속 중에서 가장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은 은입니다. 은 다음이 구리예요. 구리 다음이 알루미늄이고요. 그럼 은을 쓰면 제일 좋겠다, 그지?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은을 못 쓰죠, 그지? 왜? 왜 비쌀까? 그치? 그러니까 지구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그 훨씬 더 매장량이 작고 찾기 힘든 물질일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어. 물론 양이 적어도 잘 안 쓰이는 물질들은 가격이 별로 안 비싼데 금처럼 용도도 많고 가치도 높고 양도 적고 이런 굉장히 비싸지죠. 금만큼은 아니지만 은도 많이 비싼 금속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은으로 전선을 다 깐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거는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있어도 미친 짓인 거야. 그런 데 돈 쓰느니 다른 데 돈 쓰느니 나은 거지. 그래서 보통 전선은 뭘 많이 쓰냐면 구리를 쓰거나 알루미늄을 씁니다. 그러면 은은 못 쓰니까 어떻게 돼? 그래도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면 전기가 통하는 관이니까 정은아 전기가 흘러가는 선이 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선이 가늘게 해야지 전선이 많이 흐르기 좋을까? 두껍게 굵게 해야지 전선이 많이 흐르기 좋을까? 그치? 전선 자체를 두껍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저항을 줄일 수 있어. 근데 이 두껍게도 한계가 있는 거야. 전선을 무조건 두껍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고 두껍게 만드는 거 만들려면 만들지. 근데 일단 재료비도 많이 들 거고 그치?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어. 두껍게 만들어고 그 전선 어떻게 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런 도시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들은 대부분 다 저기 놀러 가다 보면 보이겠지만 철탑 높은 데다 해갖고 전기선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본 적 있지? 바깥에 보다 보면 철탑이 있고 그 왜 철탑이 이렇게 올려놨을까 전선을 힘들게 수천원 왜 이렇게 높이 올려놨을까? 저 높이? 이게 그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 같은 거는 워낙 전기가 세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근처에만 꼭 닿이지 않아도 근처에만 가도 감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차가 감전이 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높이 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전선을 이만큼 두껍게 만들어봐. 그럼 금속으로 돼 있는데 무거울 거 아니야. 철탑을 높게 올려갖고 버틸 수는 있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거기 나와 있지만 전선 두께를 늘리거나 전선을 은처럼 굉장히 저항이 낮은 물질을 쓰면 되는데 이거는 둘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낮추는 방법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낮춰도 되거든, 그렇지? 이걸 낮춰도 손실 전력은 줄어들지. 이걸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자, 이제 발전소에서 얘기해보자.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보죠. 전기를 만들죠. 전기는 전압과 전류로 구성이 되거든. 근데 이게 조금 전압 전류 개념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어려운데 저번에도 얘기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전기가 눈에 안 보여서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면 물에 비유하면 돼. 우리 가정에서 쓰는 물도 한강물 정수해가지고
도시로 한 군데서 보내주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빗물 떠다가 쓰는 거 아니잖아 현대사회에서는. 그치? 그러면 잘 생각해봐. 동탄으로 이 도시로 처음에 물을 보내주는 곳은 어떻게 되겠어? 엄청 물을 큰 관으로 해서 물을 엄청 많이 보내주고 있겠지. 그러면 물이 시간당 흘러가는 양에 해당하는 게 전류야. 그러니까 전류는 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로 따지자면 전기 양인 거야. 근데 물이 양은 많아도 수압이 셀 수도 있고 수압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수압에 해당하는 게 전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류는 전기의 양이고 이건 전기의 색인 거야. 잘 모르면 외워도 돼. 근데 이거 뜻을 모르니까 더 힘들어하죠. 얘기를 해주면. 저기 위에 340페이지 위쪽에 보면 P는 VI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전력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라고 식이 나와. 전압 곱하기 전류. 왜 전압하고 전류를 곱한 걸 전력이라고 하냐면 전력은 전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전기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데 전기가 세고 양도 많으면 어떻게 돼?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겠지. 불도 많이 켜고 TV도 많이 켜고 컴퓨터도 많이 돌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둘의 곱한 값을 전력이라고 하고 발전소에서는 우리는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기를 생산하는 게 전력을 생산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편해요. 발전소에서는 예를 들어 1000W를 생산하였다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거야. 이 전기 에너지 전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할 때도 전압하고 전류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000V 1A로 생산할 수도 있고 1000V 10A로 생산할 수도 있고 100V 100A로 생산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걸 다 1000W 생산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만들 때. 똑같이 셋은 1000W야. 그러면 생산은 그대로 이제 가정집으로 보내줘. 그러면 똑같이 1000W니까 똑같이 도시로 오면 1000W가 오냐면 그게 아니야. 이제 손실이 생기는데 그 손실이 이렇게 보내는 거랑 이렇게 보내는 거랑 이렇게 보내는 거 세 가지를 비교하면 손실이 똑같은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손실 전력부터 설명했지. 손실 전력은 뭐가 들어간다고? 전압은 식이 안 들어갔는데 전류가 식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셋 중에서 손실은 누가 제일 크겠어? I 값을 집어넣으면 1, 2, 3번 중에. 그치? 3번이 똑같은 전력인데도 이게 100V 100A로 하면 여기가 100이 들어가니까 손실 전력이 커지는 거야. 반면에 1000V 1A 하면 여기가 1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손실 전력은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아? 그치? 매니에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 때 위에 것처럼 만들어서 보내면 제일 좋겠지. 근데 그게 구체적인 이유는 니네가 몰라도 되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처음 만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도 똑같은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걸 어디서 하는 거냐면 그 밑에 그림 보면 발전소 다음에 뭐가 연결이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발전소 다음에 초고압 변전소라고 돼 있는데 그 초고압의 포인트를 줄 필요는 없고 발전소 앞에 있는 변전소 첫 번째 변전소지. 첫 번째 변전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변전이라는 건 이걸 왔다 갔다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변전소에서 뭘 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만든 거라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바꿔주는 게 좋겠지, 그치?
전압을 올리고 전류를 작게 할수록 어떻게 돼?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전압을 높여요.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승압이라고 하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이 단어를 안 가르쳐줘도 한자 단어다 보니까 승압 올린다는 뜻이니까 알 거라고 생각해서 쓰거든. 근데 승압 들었는데 니네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아예 적어놓는 게 좋아. 그리고 책에 보면 숫자가 많이 써져 있지. 숫자 외워야 돼?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난 못 외워. 외우는 게 아니고 뭐를 보는 거냐면 발전소에서는 뭐래? 발전소에서는 한 10에서 2 만들고 나면 전압이 이 정도 된대. 요거 어떻게 읽어? 10kV, 20kV야. kV니까 이게 만에서 2만 볼트라는 소리거든. 만에서 2만 볼트. 근데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이 정도 전압으로 만든 걸 바로 가정까지 보내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첫 번째 변전소, 초고압 변전소라고 돼 있는데 그 초고압을 뭐 쓰냐 못 쓰냐를 틀렸다고는 안 해. 그냥 첫 번째 변전소가 제일 중요해요. 발전소 앞에 붙어 있는 첫 번째 변전소는 거기 보니까 숫자가 어떻게 돼? 154 kV. 154 kV면 15만 4천 볼트예요. 15만 4천 볼트. 키로가 1000을 뜻하거든. 15만 4천 혹은 34만 5천. 나도 숫자 보고 있잖아. 5대5. 76만 5천. 중요한 건 여기서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만 볼트, 2만 볼트 만든 걸 70만 볼트까지 올린다는 건 전압을 굉장히 높이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전압을 굉장히 높여. 왜? 똑같은 전력을 만들어도 전압이 낮을 때는 전류가 크고 전압이 높을 때는 전류가 작은데 손실되는 전력은 전류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압을 높일수록 전류를 낮춰가지고 보낼 수가 있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최대한 높여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 뒤는 외울 거 없어. 그 뒤에 뭐 보면은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변압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변전소에서 전압을 부악 올린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부터는 왜 붙어 있는지 그냥 선생님한테 한 번만 들으면 돼. 꽉 전압을 높인 채로 가정까지 오면 물로 따지자면 수압이 겁나 높게 가정이 공급이 되는 거야. 수도꼭지 한번 틀었는데 물이 막 진짜 레이저총처럼 나와. 그럼 손이나 식혀서 손을 빠고 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압을 높이는 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유리했지만 전압이 높은 상태는 니네 만 볼트, 2만 볼트, 10만 볼트, 100만 볼트 전기 한번 만져볼래? 그런 느낌이 어때? 아, 만져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 이제 딱 들어도 위험할 것 같잖아요. 위험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낮춰줘야지 다시. 집 근처 왔으면. 낮춰주는데 변전소가 여러 단계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별거 없어. 큰 기차도 지하철 같은 거는 전기로 움직여요. KTX도 전기로 움직입니다. 모르는 사람 많던데. 그런 큰 기차 움직이고 하려면 전압이 되게 높아야 되거든. 가정용 전기로는 안 움직여. 우리 가정용 전기 220V 거 알아? 그런 걸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아주 높은 상태로 와가지고 기차나 큰 공장 돌릴 때 살짝 낮춰서 공급해주고 그게 1차 변전소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큰 시설이 필요하면 뭐 병원이나 작은 공장들한테 전기가 필요하면 2차 변전소에서 조금 낮춘 상태에서 공급을 해주고 가정까지 오면 어떻게 돼? 확 낮춰가지고 220V로 공급을 해주는 거지. 근데 그 뭐 순서나 그런 걸 외울 필요 없이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전압이 낮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번 낮추느라 변전소가 뒤에 여러 개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 실제로 시험에는 그림이 이거랑 똑같이 안 나와. 변전소가 제일 마지막에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뒤쪽에 있는 변전소는 어떻게 돼? 용도에 맞게 낮춰주는 용도. 그지? 제일 발전소에 붙어있는 첫 번째 변전소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확 높이는 용도라고. 저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온 다음에 변전소를 거쳐서 가정을 갈 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강압을 해야 돼요. 강압. 근데 승압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 승압의 반대말은 강압인데 강압을 또 잘 써요. 전압을 낮추는 걸 강압이라고 그래.
승강기 니네 들어봤지? 승강기. 승강기의 승이 올라간 승이 감이 내려갈 감이야. 엘리베이터를 한글말로 하면 승강기잖아. 승강기. 박정은 승강기 처음 들어봤어? 응. 승강기가 승이 올라가고 감이 내려가는 거야. 요거는 이제 340페이지, 341페이지 내용에 이게 가장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니네가 오기 전에, 서인이 오기 전에 다른 친구들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냥 읽어봤을 때는 내용 정리가 머릿속에 잘 안 돼. 이게 되게 어려워. 어려운 개념이라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장 축약해서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조금 편집을 한 거니까 영상도 찍어놨으니 올릴 거니까 나중에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보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얘기했지만 진도 더 많이 안 나갈 거야. 여기 앞쪽에만 하고 여기 문제가 어려워서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이번에 배웠던 거랑 이제 문제 풀리고 모르는 거 질문 받고 하면서 좀 잡아줘야 할 거야. 외워갖고 푸는 거는 솔직히 수업 대충대충 돌면서 들어도 집에 가서 풀다 보면 앞에 읽어보면 바로 풀리잖아. 여기는 문제가 턱턱 막힐 거야. 물리단원, 화학단원이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할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설명 조금 더 할게. 이제 대부분의 설명은 끝났는데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조금 남았어요. 34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확대경 해갖고 뭐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거기 숫자 나오는 건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요것만 보면 돼. 341페이지 거기 보면 확대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처음에 여기 그림이 두 개 있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얼마를 만들었대? 400만이었나? 400만 와트를 만드는. 저거 내가 보기 좋게 숫자를 좀 작게 썼어. 저기 10,000와트씩 만드는 발전소는 전기가 너무 적은 거고. 원래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용량으로 만듭니다. 400만 와트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읽는 법을 보여주니까. 이게 앞에 400만 와트라고 돼 있는 건, 이게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400만 와트구나. 와트의 뜻은 뭐냐면 1초에 400만 줄씩 전기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면 변전소가 하나 달려 있고, 그죠? 변전.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400 암페어에 1만 볼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야.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어. 근데 셋 다 안 적어줄 때도 있어. 왜냐면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한 개는 알 수 있거든. 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만약에 요거 딱 가려놓고 10,000볼트 400암페어 이렇게 써져 있으면 발전소에서 400만 와트로씩 전기를 생산하는구나 라는 뜻이 돼. 만약에 그냥 400만 와트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400암페어다 그러면은 만와트구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그림이 잘 보면 두 개의 그림 잘 보면 여기는 똑같아. 그치?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달라져. 여기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줘야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된다? 전류가 줄어들면서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전압을 높여주는데 위에 거는 40만, 아래 거는 4만 볼트. 그러니까 요거를 10,000볼트를 여기서 올려주는 거야. 40만 볼트. 이거는 4만 볼트로 올려준 거야. 아까 말했지만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갑자기 숫자 튀 나오면 당황한데 여기 첫 발전소에 붙어 있는 첫 번째 변전소는 전압을 올린다. 전압을 올리면 왜 올렸어? 전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근데 봐봐.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전압이 10배로 올라가면 전류는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전압이 몇 배가 되면 몇 배로 올려준 거야? 10,000볼트에서 40만 볼트면. 정원아? 그래, 40배. 그럼 전류는 40배가 될까? 그치, 40분의 1.
그럼 몇 암페어 돼? 10암페어. 요런 거 이제 비워두게 된단 말이야. 비워두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4배를 해줬으니까 이건 100암페어. 거기는 그냥 다 써놓은 거고 문제에서는 이런 데를 물어본다. 여기 이게 안 알려주고 송전선, 여기가 송전선이거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10암페어. 딩동댕. 여기 그림 나와있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0암페어. 딩동댕. 이렇게 나와. 그리고 쭉 가.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변전소를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가정으로 공급되죠. 근데 거기 숫자를 다 볼 필요는 없는데 거기 숫자는 예를 들어서 나온 숫자거든. 뒤에 거는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내서 송전선이 여기 그림은 짧지만 실제로는 되게 멀단 말이야. 여기 발전소 멀리 있는 데서 도시까지 와야 되니까 송전선이 막 짧아도 몇 킬로미터고 길면 막 몇십 킬로미터씩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거 잘 봐. 전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류는 안 변해요. 여기 보면 약 40만 볼트라고 돼 있어. 여기 책에 보면 약 40만. 약 40만 볼트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는 약 40만 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압은 살짝 떨어져요. 전선되는 과정에 손실이 일어나서 전압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지거든. 문제 주어지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는 40만 볼트에서 조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전압 강화라 그랬는데 전압 강화는 고일 순전에서 안 물어봐. 대학교 수준에 가서 물어보는 거지. 송전되는 과정에서 전류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뭐가? 전압이 감소한다. 그러면 가정에 도착했을 때의 전력은 요거랑 요걸 곱한 거야. 문제에서 이건 주어집니다. 요거랑 요걸 곱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400만 와트인데 여기는 400만 와트보다 작을 테니까 그 차이만큼이 손실된 전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림이 2개 나온 경우에는 결국 얘는 10와트 암페어로 보내고 얘는 100암페어로 보내잖아. 그러면 손실 전력이 같은 송전선을 썼다고 생각하면 저항값은 똑같은 거거든. 그럼 I 값만 달라지는 거야. I 값이 10배잖아. 그치? I 값이 10배면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손실된 전력의 크기는 이거를 가라고 하고 이걸 나라고 했을 때 손실된 전력의 크기는 가하고 나에서 몇 대 몇이냐 이렇게 잘 주거든. 그러면 이제 1대 100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에서 손실이 100배 많이 일어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손실이 100배 많이 일어난다? 전류가 10배 높게 송전을 했으니까. 전류가 10배면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손실된 전력이 100배 차이 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보기는 무조건 고정으로 물어보거든. 능수능란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 있는데 방해되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숫자고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것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고 자꾸 다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숫자는 저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지워도 되니? 서희야 여기 지워도 되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변압기라고 하는 녀석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상 네모 상자, 이거 철심이라 그러는데 네모 상자 같은 게 있고 실제로는 철판대기를 막 붙여놓은 거여가지고 철심이라고 부르는데 변압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거야. 아까 전에 변전소에서 전압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때 이제 사용하는 기구가 변압기라고 하는 건데 변압기는 1차 코일이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흘러주면 2차 코일에 이렇게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코일 감아준 횟수를 비율에 따라 전압이 변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여기다가 100번을 감아주고
여기다 200번을 감아준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쪽 편에는 2배 높은 전압의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압을 1차 코일, 2차 코일 감은 횟수비가 1차 코일 쪽에 흐르는 전압과 2차 코일 쪽에 흐르는 전압의 비랑 똑같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변압기라서 전압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지만 전압을 높이면 전력은 안 바뀌거든. 전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압을 뻥튀기를 하면 전류는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전류는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1차 코일에 감은 거랑 2차 코일에 감은 거랑 1차 코일 쪽 전압하고 2차 코일 쪽 전압이 B는 같은데 전류는 반대다 라고 써놓은 거야. 이게 편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게 편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니까 식을 써준 거지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 그냥 뭐 여기다가 뭐 100회 감아주고 200회 감아준다. 여기 1000V다. 여기가 10A다. 그럼 이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숫자로만 풀 줄 알면 되거든. 2배로 많이 감았어. 그럼 어떻게 돼? 전압은 2000V로 전압이 올라가. 이게 2배이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전압이 2배가 되고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 전력값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는 2분의 1입니다. 숫자 나왔을 때 계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물론 고등학교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문자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놓은 문제도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이거 보고 외우려고 덤비는 것보다 아 이게 저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정도를 먼저 이해를 하세요. 변압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보기로 잘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뭐지?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and 교류만 가능합니다. 교류. 선생님 저 교류가 뭔지 모르는데요. 몰라도 상관없어. 교류만 가능해. 교류랑 직류는 뭐냐면 설명을 해줄게. 교류랑 직류 뭐냐면 직류는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를 직류라고 그러고 교류는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걸 교류라고 해요. 저기 앞에 다이오드 배울 때 다이오드가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반만 통과하고 반은 통과 안 시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변압기는 작동을 직류를 연결하면 아예 작동을 안 해. 그래서 교류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전자기 유도는 이런 거야. 여기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생기면 이쪽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이쪽이 전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작동 원리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 그냥 뜬금포 보기로 그냥 둘 중에 하나 정도 물어보는 거라 변압기 문제에서 개념 보기로 그러니까 셋 다 계산 보기로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야. 문제가 한두 개는 두 개는 주어진다면 하나밖에 못 물어보는데 개념 보기가 끼어들어 있어야 되잖아. 그때 잘 물어보는 게 이거기 때문에 책에 있으면 밑줄을 긋고 책이 없으면 적어두세요. 선생님 기억에 책에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있기는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교류가 입력될 때라고 돼 있는데 직류는 안 된다는 말이 강조가 안 돼 있으니까 니네가 잘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류는 된다 안 된다? 직류는 안 된다는 거야. 직류는 불가능이야. 그리고 이게 이 장치 자체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그 말이 풀어놓은 거야. 코일의 자기장이 변해서 2차 코일의 전류가 유도된다. 이게 전자기 유도거든. 그래서 책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놨는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맞나? 이러면서 못 골라서 틀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주 물어보는 보기를 알려줬어요. 세트로 기억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소단원이 하나 또 끝나는 거나 다름없죠. 뒤에 한 페이지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요 뒤에 이제 수단음이 한 2개 정도 더 남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상 여기까지가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거야. 이제 전체 시험 범위에서는 여기랑 그 앞에 이제 지구, 대기대순환, 해수대순환, 엘니뇨 거기랑 여기랑 제일 어렵거든. 물론 늘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어려운 데서만 니들이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좀 연습을 해야 되긴 해도 여기는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아예 너희가 문제를 손에 못 대는 문제들 좀 있을 수도 있어. 잘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342페이지 설명하고 이 수업 시간 안에 뒤에 완전 문제 풀고 시간 되는 사람들은 책 프린트 뽑아놨으니까 여기 문제도 풀어갖고 질문하고 끝내는 걸로 할 거거든. 342페이지는 니네가 읽어보면 돼. 별 얘기 없어요. 진짜로. 2개만 얘기해 줄게. 근데 다 읽고 기억은 해야 돼.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전기를 보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효율적인 전력 수송. 방금 얘기했던 거 뭐 고전압 충전 이런 거 다 여기 나오는 거야. 초전도 케이블은 저기 앞에서 배웠는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야. 저항이 0이니까 어떻게 돼? 손실 전력 빵이 되겠죠.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케이블 만들면 짱 좋은데 초전도체 자체가 비싸네. 그리고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론상으로만 그런 거지 실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봤어? 거미줄 같은. 근데 니네가 여기 유심히 안 보면 문제 풀다가 송전 전력망을 거미줄 같이 구성한다 이러면 좋은 건데 왠지 느낌이 거미줄 같이 해놨다 그러면 복잡해서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갖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단순하게 구성하면 전력망이 이런 거야. 발전소, 도시, 발전소, 도시, 발전소, 도시. 이게 단순하게 구성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도시의 전기가 모자라면 정전되고 발전소하고 도시 사이 전선 끊어지면 어디 끊어졌는지 찾을 때까지 도시의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발전소, 도시 해갖고 막 얼티설티 연결해 놓으면 어떻게 돼? 이 도시의 전기가 모자라면 저기서 좀 끌어오고 뭐 이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는 표현이 여기서는 좋은 표현이니까 오답으로 잘 고르더라고. 거미줄 송전 전력망을 단순화해서 효율적으로 전기를 수송하는 것이 좋다. 이러면 다 낚여요, 애들이.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단순하게 해서 효율을 높인다. 이러면 다 낚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낚일 것 같지 않아? 딱 들고 오면. 그렇게 낚이지 않도록 거미줄 같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지능형 전력망. 요거는 주관식 나오는 학교에서 단답형으로 잘 물어봐. 지능형 전력망 혹은 스마트 그리드거든. 니네들한테 스마트 그리드가 뭐냐고 설명을 쓰라고는 안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설명 써있고 그 빈칸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할 때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쓸 수 있게만 하면 되거든. 읽어보면 뭔 소리야? 거기서 포인트는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을 맞춘다. 이거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을 맞춘다. 근데 이게 왜 스마트한 거지? 라고 하는데 이건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들어 이해를 도우려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건데 니네 정전된 적 거의 없지 살면서. 전기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불이 안 들어오고. 선생님 어렸을 때마다 그런 일 되게 많았어. 가난하고 못 살아서 우리 집이 그게 아니고 전기라는 게 되게 원리가 독특해가지고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 약간 이런 거야. 도시에서 전기를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 보내주는 거 이상으로 도시에서 전기를 쓰려고 하는 순간 도시가 다 잠든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도시에 지금 보내주는 전기량보다 전기기구를 많이 꽂으면 바로 그냥 다 같이 잠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전소에서는 도시가 정전되지 않게 하려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보내줘야 되는 거야. 언제 얘네들이 많이 꽂아도 정전되지 않게. 근데 바꿔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발전소에서 정전되지 말라고 전기 겁나 보내주는데 도시에서는 전기기구를 사람들이 별로 안 쓰고 있어. 안 꽂았어. 그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겁나 보내준 전기 다 날립니다. 전기라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어서 보내줬는데 안 쓰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다고 아껴서 조금만 만들어서 조금만 보내주면 잘못하면 도저히 전체가 정전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다고 맨날 발전소를 진짜 최대로 돌리면 자원 낭비가 엄청 나가죠.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석유 석탄 태워갖고 전기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도시에 필요한 전력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발전소를 더 돌릴지 덜 돌릴지를 계속 조절하는 거야. 이 기술이 생기고 나서 지금 정전이 안 생기고 있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고 부산에서 정전이 됐던 게 아니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을 맞추는 이 기술은 니네가 그냥 읽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단답형으로 내는 게 좋아. 봤는데 뭐였더라 단어 생각 안 나고 못 쓰고 그냥 5점짜리 6점짜리 그냥 날린다. 그거 밑줄 꺼놓고 오늘 외우지 않더라도 시험 전에 무조건 나온다고.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략만 꼭 받으시고요. 그 밑에는 안전한 수송, 효율적 수송, 안전한 수송, 지중화 사업, 땅속으로 전기를 깐다는가. 사람 손 안 닿게, 그지? 로봇으로 점검한대. 뭐 좋네. 거기 보면 안전장치 설치해가지고 거기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 애자라고 돼 있는 거 보여? 애자. 근데 사진이 있는데도 애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애자가 뭐냐면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전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전봇대 전선을 그냥 걸쳐놓으면 전봇대를 타고 전기가 바닥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감전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전선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전선을 띄워요. 이렇게 뭘 받쳐갖고 띄우거든. 이게 받치는 걸 애자라고 해요. 실제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돌멩이처럼 생겼어. 정확히는 도자기예요. 도자기가 가장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 도자기로 만든 거를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이렇게 몇 개 쌓아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전선 연결 부위마다 그런 걸 도와주고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그래서 애자감을 이용해서 감전 사고를 방지한다. 그거는 안전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랑 관련된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밑에 초고압 직류 송전 이것도 진짜 어느 학교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주관식으로 나온 거. 근데 이것만 잘 낼 수 있는 소재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이것만 보세요. 뒤쪽에 계산도 조금 해야 되고 지난번에 전자기 유도랑 관련된 것도 있어갖고 아마 진도를 덜 나가서 347페이지까지 다 푸는 사람은 없을 거야. 오늘 지금 여기서 다 풀고 대신에 풀면서 모르는 건 무조건 선생님한테 저요 하고 부르세요. 같이 설명을 좀 들어야 된다고 판단하면 내가 칠판에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은 니네 개개별로 질문을 해줄게. 책이 좀 다 된 사람들은 프린트 줄 거니까 그 프린트로 하면 돼. 프린트는 미리 줄게요. 자, 개념한다고 프린트 294페이지 8번이구나. 8번 9번이고 그리고 뒤에 296페이지 6페이지가 정확히 7페이지지? 7페이지 11번. 이런 거를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질문이 있을 거라고 한 거고 요 단원에서
중학교 내용하고 연결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이제 회로도라고 그러죠. 회로도에서 요거 이제 전지라고 해갖고 전압을 걸어주는 용도고요. 여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저항. 요 두 그림을 차이는 뭐냐면 저항을 한 개 쓰는 그림이 있는데 두 개 쓰는 그림이 있단 말이야. 저항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 하나는 직렬로 연결했다고 표현하고 하나는 병렬로 연결했다고 하는데 저항 이거 기억나니? 이게 직렬이야, 병렬. 이걸 이제 저항을 직렬 연결한 거고 이걸 병렬 연결해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문제 공통으로 V는 IR, 이건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회로에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표현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전지가 하나고 저항이 하나면 되게 간단해. 예를 들어 뭐 6V짜리 전압을 걸었는데 이게 2옴짜리 저항이야. 그럼 이게 저항이 2고 전압이 6인 거니까 전류는 자동으로 3이죠. 그러면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3A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공식. 한 개짜리 안 나와. 너무 간단해서. 최소한 2개짜리 나오는데 2개짜리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을 하죠. 직렬일 때는 있죠. 직렬일 때는 거기 보니까 6V의 전압을 걸어주고 2옴짜리, 4옴짜리 2개의 저항을 연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직렬일 때 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직렬일 때는 일단 V는 IR을 쓰기는 쓸 건데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인데 이게 두 저항을 R1이랑 R2라고 했을 때 전체 저항은 R1과 R2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직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면 전체 저항, 합성 저항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6옴짜리 저항 하나 띄운 거랑 같은 셈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6V의 전압을 걸어주고 6옴짜리 저항을 띄운 거기 때문에 전류는 바로 계산이 되죠. 1A의 전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시작하는 방법이 안 어려워서 이제 잘 따라해요. 여기서 잘 봐. 이제 순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1A의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인데 직렬일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직렬은 두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같은 거예요. 정확히는 같다기보다는 공통으로 쓴다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전류는 공유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1A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 뭐 0.5 여기 0.5 이런 게 아니고 전류는 그냥 공통으로 여기도 1A 여기도 1A 소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1A고요.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봐도 1A가 되는 거야. 직렬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 전류를 구한 다음에 전류는 공통인가?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도 1A야. 여기 흐르는 전류도 1A야.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각 저항에서 V는 IR을 한 번씩 더 써먹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저항의 전압을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첫 번째 저항의 크기 이렇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아는 거는 문제에서 2옴짜리 저항이라고 주어져 있었고 방금 전체 전류가 1A인데 공통으로 쓴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2V라고 하는 전압이 나오는데 같은 방법으로 여기 한 번 더 하면 여기는 4V라고 하는 전압이 나와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눈치챘어요? 2V, 4V, 전체 전압은 6V죠. 전압은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을 하면 첫 번째 저항하고 두 번째 저항하고 전압은 나뉘어서 걸리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두 저항의 크기 비대로 나뉘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결론만 외워갖고는 소용이 없고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전체 저항을 구해서 전체 전류를 구하고,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공통으로 쓰이는 전류니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다음에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는 거예요. 잠깐 드립니다. 머리 왕창 숫자 만들려고. 11번 병렬 문제도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 문자로 돼 있어갖고 문자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숫자로 바꿔갖고 한번 하려고. 이걸로 안 돼요. 여기가 3옴짜리 저항이고 여기가 6옴짜리 저항이고 여기가 6V 이렇게 하면 병렬일 때는 직렬하고 문제 푸는 순서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문제 푸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능수능란해지면 순서를 조금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이게 가장 쉬운 순서니까 선생님 순서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병렬일 때는 전체 저항부터 구해도 되지만 전체 저항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류를 공통으로 쓰는 게 직렬 회로의 특징이라면 병렬 회로의 특징은 뭐냐면 전압을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전압을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공통으로 쓴다는 건 나뉘어서 쓴다는 게 아니고 각자 똑같이 6V의 전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각각 여기에다가 6V의 전압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얘는 제일 쉬운 거예요. 이 순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V나 IR 써먹을 수 있고 여기서도 V나 IR 써먹을 수 있어. V는 IR인데 여기 V가 6이고 R이 3이니까 전류가 2A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V는 IR을 써먹으면 여긴 전류가 1A. 직렬하고는 다르게 전류가 두 저항의 전류가 다르죠. 여기는 전압이 나뉘는데 여긴 전류가 나뉘는 거야. 여기 1A하고 여기에 2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건 여기는 몇 A의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그치 3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전체 전류. 그래서 문제에서 전체 회로에 걸리는 전류를 물어보면 3A. 그러면 전체 전류를 구했으니까 V는 IR 여기서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죠. 그러면 2옴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3옴짜리 6옴짜리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2옴짜리 저항 하나 끼운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각 저항보다 더해온 게 전체 저항이니까 전체 저항은 각 저항보다 커지거든. 병렬은 두 저항을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저항보다 전체 저항이 줄어들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병렬 풀이에서 가장 쉬운 루트인데 이걸 먼저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거든.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역수를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식이 있거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난 별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야. 그럼 R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2, 6분의 1이니까 6분의 3,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R 값은 2인 거야. 이걸 먼저 구하고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전체 전류를 구하는 이런 루트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못 구해 이거는. 그치? 그것보다는 각 저항의 전압은 공통이다. 이걸 먼저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좋아요. 그걸 이용해서 전체 저항을 구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알고자. 최소한이야. 이게 최소한이야. 학교에서 만약에 여기 수업하다가 프린트물에 교과서에는 이 회로가 없는데 프린트물에 회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 회로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부 저항은 얘랑 얘는 직렬로 연결된 거지만 얘네 둘은 병렬로 연결돼.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한 그림을 학교에서 보여준 적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와서
알려주세요. 지금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 방금 했는데 이것까지 한꺼번에 하면 이게 머리 터지거든. 헷갈려 뒤죽박죽 되니까 알려주기 싫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 좀 더 복잡한 회로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어요. 한 명이라도 얘기하면은 다 같이 수업을 해줄 테니까 일단은 직렬 두 개, 병렬 두 개.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녹화해놨으니까 또 까먹으면 집에 가서 또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어려워. 이거 중학교 때 해도 어려운데 2년 중1 때 배우는 거, 중2 1학기 때 배우는 건데 아직 2년이 지나서 봐도 나이만 먹고 몸만 커졌지 여전히 내 머리는 똑같구나 싶을 정도로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일 수도 있어요.